세상 누구도 예외는 없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한 병원. 퇴역군인 로버트는 오늘 중요한 치료를 받으러 이 병원에 왔습니다. I was very sick, and my wife can attest to that. I was in severe pain. I had diarrhea 10 to 15 times a day. I had to retire both from the military and my civilian job, and a lot of sleepless nights because the pain is so severe at night. 로버트를 괴롭히는 건 병명도 생소한 CDP 실리균 감염증. 전립선염 치료를 위해서 2년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게 화근이었죠. 하지만 6주 전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진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변 미생물 이식술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대변의 건강한 미생물 집단을 내시경 시술로 환자의 대장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The idea that stool would be a drug down the road, certainly I think if you asked someone in 1995, they would have said no way. And here we are 2015, using it a lot. So that's certainly a surprise. I think the reason we know a lot more now is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microbiome works, how important it is for normal physiology, has made us now appreciate that stool, which is a lot of potentially beneficial bacteria, could alter physiology and improve diseases. So I think we've learned a lot more about how important the microbiome is. 정수는 10살. 아빠를 많이 좋아하는 이 집 큰아들입니다. 정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 발달 장애, 자폐증을 앓고 있거든요. 요즘도 배 아프다고 그래요? 예, 가끔씩. 잘 못 나요, 저는? 좀 그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변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그만에 뛰갖고 기운 넘치는 9살 남매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오빠 예성이가 동생 하은이보다 5분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오빠보다 동생이 키도 체격도 훨씬 크다는 거려. 쌍둥이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건 동생 하은이가 잔병 치레로 병원 출입이 잦았던 돌 무렵부터. 어느 날부턴가 먹성이 좋아지더니 하은이가 부쩍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데요. 중이염이 오면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애들이. 근데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그때 약으로 안 된다고 주사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쌍둥이 중 왜 동생만 살이 찐 걸까요? 그 비밀은 항생제에 있었습니다. 항생제 과용이 소아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항생제 과용은 장질환 발생 위험도 높인답니다. 환자들의 똥 속 미생물을 분석하는 연구로 알아낸 사실이죠. 똥의 70%는 수분입니다. 때문에 수분 함량에 따라서 똥의 상태가 달라지죠. 똥의 수분 다음으로 많은 건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이 바로 똥이 약이 될 수 있는 이유죠.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한 대학 연구실. 현대의 다양한 만성질환과 장내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단순히 거기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의 생리라든지 면역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음식을 분해하고 대사체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생물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장 안에서는 그 인체의 80% 이상의 그 면역 세포들이 장에서 트레이닝이 돼서 사람 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알려 있는데, 이럼으로써 실제로 면역과 대사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인 것으로 최근 과학계에서는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알면 나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장내막에 몸을 바꿔서 붙박이로 살거나 장내에 머물며 사는 미생물들은 나의 식습관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도 혈액형처럼 유형이 있습니다. 육식파인 당신의 장은 박테로이데스 속 미생물이 가장 많은 제1타입. 채식을 즐기는 당신의 장은 프레보텔라 속 미생물이 가장 많은 제2타입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체의 모든 미생물은 박멸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은 여러 질환의 발생과 예방에 교두보죠. 거의 모든 만성질환 분야에서 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신경계 질환인 자폐나 치매나 다른 질환들에 있어서의 연관성도 많아지고 있고, 면역계 질환, 예를 들면 천식이라든지,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 이러한 대사 관련된 혈관 합병증에 있어서의 이런 만성 질환들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쌍둥이들의 똥으로 장내 미생물 분석을 하는 연구소에 예성이와 하은이 남매의 똥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빠 예성이는 박테리오테티스라는 미생물군이, 동생 하은이는 퍼미큐티스라는 미생물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만한 쌍둥이 동생의 뱃속엔 비만 유발균인 퍼미큐티스균이 일반인보다 7배나 더 많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하지만 제프리 고든 교수는 비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쥐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생각을 한다면 향후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의 장내 미생물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라든지 또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접근법이 되리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재료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관심은 전공보단 자폐증과 장내 미생물 연구에 더 쏠려 있습니다. Back in 2011, we first investigated gut bacteria in kids with autism, and one of the most striking things we found is that the kids with more severe gut problems also had more severe autism symptoms. There's a pretty strong correlation of worse gut problems and worse autism symptoms, worse language, worse behavior, worse social interaction. We also found that they seem to be low in certain beneficial bacteria. 제임스 교수가 자폐증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 둘째 딸 킴을 위해서였습니다. Good to see you, sweetie. Good to see you, Daddy. Kim, this is Mia. Hi, You wanna say Mia. hi, Mia? 상냥한 목소리의 이 예쁜 아가씨가 바로 킴이죠. Kim, how was work today? Oh, it's pretty good, Daddy. So, do you want to go to the Christmas crafts fair tomorrow? Yeah. That'll be fun, huh? And what are you saving all the money that you earn at Hacienda? You saving your money for something? Disney photo book. Yeah, you want to buy some 아빠에게 참 다정한 딸이죠. Disney photo album? 그런데 이런 킴이 5살까진 그 어떤 언어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What do you like about 킴이 자폐아 진단을 받은 건 2살 되던 해. 제임스 교수는 바로 그때부터 딸의 손을 놓지 않고 18년째 자폐증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오늘 킴의 모습인 거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독립한 킴은 지역 보건소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를 제임스 교수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3살부터 16살까지의 자폐아 20명과 정상 아동 20명의 똥을 모아서 비교 분석한 연구였죠.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여기 보면은 이쪽 이제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폐증 애들의 그 시퀀싱 데이터고요. 파란색은 이제 그 정상아들의 그 데이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제 하얗잖아요, 이제. 포리버텔라는 장내 미생물이 서로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익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미생물이 부족하다는 건 큰 문제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미생물이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몇몇의 병원균이라든지 몇몇의 좋은 미생물들이 많고 적고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이 다양성이라든지 이 미생물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밸런스 측면에서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건강한 장 미생물 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요즘엔 더 적합한 접근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10살 정수의 뱃속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수의 똥을 분석해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가 어떤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 연구소에 보관돼 있던 또 다른 자폐 아동의 분석 결과도 정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해균은 무조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건 역시도 일정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가까운 예로 유해균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장내 환경에서 유익균한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그 저항력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극단적으로 유해균이 적게 되면 유익균 역시 어떤 저항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항생제 사용 문제입니다. 수술 환자가 많은 정형외과에선 특히나 항생제를 많이 쓰죠. 전에 오면 주사 맞으면서 막 속이 미식거리는 사람도 있고 설사한 사람 있고 그다음 변비가 생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식사에도 지장 없었고 원래 건강해서 그런지 메시코쿠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랜 걱정 끝에 박종우 원장이 선택한 건 환자들의 밥상을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밥상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말이죠. 장내에 미생물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살아있는 미생물 유익균이 장 활동을 개선해주고 면역력 증강도 돕는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면서 환자들 밥상에는 섬유소가 많은 식품도 자주 오릅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섬유소가 살아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돼주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 되나 보니까 돼서 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항생제라든지 상당히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계실 때 복통이나 설사, 그 장 건강에 문제되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내과하고 협진화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없을까 하는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했던가요? 실제로 장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활동은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장과 뇌가 상당히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치료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60대 후반, 70, 80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어떤 미생물을 좀 복용을 해서 건강 증진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는 6개월 전 처음 대변 미생물 이식수를 받았을 때보다 더 편안한 마음입니다. We love it, to be honest. There's always going to be good and bad, but I can say when I read the articles online, and a lot of them are labeled "the power of poop." That's the labels of them a lot. For someone else like me, you know, who's had this bad luck, I mean, I have to try it, and you know, to me, it's a miracle. 끔찍했던 2년간의 고통까지 모두 잊게 하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좋은 똥이 만들어낸 생명의 기적. 똥 속 미생물이 심각한 장질환부터 자폐와 비만까지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똥은 건강의 바로미터. 똥을 바꾸면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